네,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유형의 도상은 대를 이어 권력을 계승하듯 같은 꿈을 꾸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선전하는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 번영하여라 라는 말 언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터는 일반 회화와 달리 그림 언어와 말 언어가 결합되어 있어서 대중에게 전달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말과 이미지의 관계는 표상, 의미작용, 커뮤니케이션 영역 내부에서 우리가 가정하는 상징과 세계,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전하는 배경으로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82년 이후의 작품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선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웃는 모습으로 천만년 무궁 번영을 꿈꾸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김일성에게도 김정일에게도 그리고 이 선전화를 보고 있는 인민들에게도 내 나라, 내 조국인 것이죠. 그리고 전면에 상징꽃인 분홍꽃의 김일성 화와 붉은색의 김정일 화를 장식하고 배경으로는 높은 빌딩과 도시화된 모습을 결합시켜 불일치 않은 시간과 공간을 합성 구성 형식, 즉 몽타주 방식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도시화된 배경과 같은 밝은 미래가 멀지 않았음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지도자는 같은 꿈을 꾸는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서로 대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가시화합니다. 그것은 키높이로도 읽을 수 있는데 실제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선전화에는 상반신만 나왔지만 두 지도자가 키가 비슷하게 보이고 때로는 김정일의 위치를 약간 위로 그림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키를 동일해 보이도록 그리죠. 실제로 이러한 형태가 되려면 김정일은 아마 높은 발판 위에 올라서 있거나 키높이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하죠. 김정일의 키는 사실 국가 비밀이지만 대략 165cm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제 키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자신의 작은 키를 보강하기 위해서 키높이 구두를 애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요. 뉴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의 키높이 구두의 굽이 아마도 10 내지 12cm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김정일이 키높이 구두를 신발을 신어도 김일성보다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의 전신상이 보이는 나란히 걷는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키가 작기 때문이죠. 이처럼 김일성, 김정일이 나란히 등장하는 유사한 도상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혹은 앞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걷는 두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중에서 북한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 조선화 삼지연의 새벽길을 보겠습니다. 시각적 매체가 다양해서 김정일의 시각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술 영도사라는 책에는 조선화에서 김정일의 시각화가 이 삼지연의 새벽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73년에 조선화 삼지연의 새벽길에서 김일성과 함께 처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문헌에서도 이 그림이 1973년 혹은 1975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 이후로 김일성, 김정일을 동시에 가시화하는 도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미술 영도사에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 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숭엄하게 형상되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선전화에서도 무궁 번영을 꿈꾸는 지도자였다면
여기에서도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공유하고 있죠. 이 그림은 주체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빛나게 이어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통성 유지를 시각적으로 확고하게 드러낸 불멸의 기념비적 화폭인 것입니다. 이제 두 지도자는 나란히 걸으며 나란히 새 역사의 장엄한 해돋이를 맞이하는 이상적인 꿈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조선화 삼지연의 새벽길과 주체 조국의 아침 구도를 살펴보면 두 그림 사이에 권력을 나타내는 미묘한 긴장감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그림 모두 정중앙에 한 명이 서 있고 황금 분할이 되는 지점에 또 한 명이 서 있는 구도이며 역삼각형 안에 두 지도자의 얼굴이 들어옵니다. 이 외의 도상에도 김일성, 김정일의 구도는 대부분 정중앙과 황금 분할의 구도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그림의 구도는 매우 비슷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섬세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지연의 새벽길에는 김일성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우 대칭과 상하 대칭을 이루는 정중앙 지점에 김일성의 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 조국의 아침은 김정일이 정중앙에 위치하며 김정일의 왼쪽 가슴이 좌우 대칭선과 상하 황금 분할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는 멀리 보이는 배경에 주체 사상탑이 왼쪽 위에 작은 직사각형의 좌우 대칭 지점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삼지연의 새벽길은 1973년에 김정일이 김일성과 나란히 걷는 모습으로 함께 그려진 첫 그림입니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공식적 후계자로 등장하기 이전의 시기로 두 지도자 중 김일성이 확고한 1인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중앙의 위치, 즉 도상학적으로는 신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일성의 손에는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이 김정일보다 윗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조국의 아침은 연도가 확인되지 않으나 배경에 그려진 주체 사상탑이 1982년 4월 김일성 탄생 70도를 기념하여 세운 것이므로 그 이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1980년 이후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되어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 김정일이 김일성과 나란히 권력을 배분하는 리더십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구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도상학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많은 성화에서 정중앙은 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분할선이 교차하는 김정일의 왼쪽 가슴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즉 주체사상 탑의 기운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중앙 김일성의 위치에서 김정일이 들어오듯이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미지화에 자신의 이미지를 덧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